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함지율입니다. 오늘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주제로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LLM의 발전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LLM의 시작은 Statistical Language 모델로 특정 작업을 보조하거나 예측된 확률로 작업의 성능을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후 Natural Language Models로 작업의 비종속적 표현 학습과 인간이 직접 특징을 추출하는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re-trained Language 모델로 문맥을 이해하는 표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NLP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LLM으로 모델의 용량 확장을 통해 범용 작업 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LLM은 NLP에서 제로, 퓨샷 리즈닝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비전을 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MLLM에 등장한 배경으로는 LLM이 두뇌로 하여 멀티모델 입력을 받아 추론 및 생성하는 일반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텍스트 외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복수모달을 수용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발전 방향은 조금 더 granularity support를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 모달리티를 더 확장하고 그리고 language support를 더 향상시키고 또 조금 더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확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LLM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바, 미니 GPT-4, 인스트럭션 블립, 그리고 쿠그 VLM, QNVL, 제미나이 등이 있습니다. 산업 학계 모두 경쟁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모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MLLM의 아키텍처는 첫 번째는 Pre-trained Modality Encoder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re-trained 된 LLM 백본이 있고 세 번째는 Modality Interface Connector, 즉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택적으로 생성기 또는 디퓨전이나 오디오 등을 위해서 부착해서 이미디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출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인코더는 감각기관, LLM은 두뇌, 커넥터는 정렬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달리티 인코더로는 대표적으로 클립 VIT Large 14가 있고 또는 EVA 클립 그리고 컨버넥스트 등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사이즈나 학습 데이터보다 이미지의 해상도 확대가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re-trained LLM으로는 Plenty5 Xlarge, 그리고 라마나 라마2, 비크나 QN 등이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멀티모달 벤치마크의 전반에 성능 향상에 대한 이득이 있었고 모바일 배포용 소형 LLM도 실험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Mixture of Experts MOE 구조도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덴스한 모델이 스케일링 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스파스한 아키텍처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를 잘 활용한 오픈소스 LLM이 MOE 라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달리티 인터페이스 커넥터인데 그에 대한 역할은 결국에 어떤 특징을 LLM의 토큰 그리고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큰 수준의 융합과 특징 수준의 융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학습 가능한 커넥터는 전체 파라미터에서 작은 비중이지만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큰 수준의 융합으로는 Q4머류, MLP 투영 등이 있습니다. Q4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쿼리 토큰으로 비전 특징을 집약하는 방법이고 MLP 투영은 라바 등에서 다층 또는 단일층의 MLP로 비전 토큰을 워드 임베딩 차원과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수준의 융합은 플라밍고나 커그 VLM 또는 라바 어댑터 등을 통해서 특징 수준의 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퍼트 모델 기반은 캡셔닝이나 ESR 또는 동작인식 등의 전문가 모델로 비전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LLM으로 처리하였고
하는 방법이고, 이에 대한 장점은 훈련 없이도 손쉬운 연결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정보 손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모달리티 인터페이스의 토큰 수준 융합의 대표적인 예시로 블립2가 있는데, 블립2의 논문 제목은 Bootstrapping Language Image Pre-training with Frozen Image Encoders and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 인코더가 들어왔을 때 학습 가능한 쿼리가 있고, 해당 쿼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잘 담을 수 있는지, 즉 잘 학습된 큐포머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LLM 디코더로 해당 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쿼리를 생성해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큰 수준의 융합이었다면 특징 수준의 융합은 플라밍고 모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플라밍고에서는 비전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해당 비전 인코더의 비전을 텍스트 인코더에서 어떻게 특징을 잘 반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와 데이터인데, 프리트레이닝 방법, 인스트럭션 튜닝, 그리고 얼라이먼트 튜닝, 이렇게 세 가지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캡션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품질에 따른 해상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raw 캡션은 이제 웹 스케일이 있고, 하이 퀄리티 캡션 같은 경우에는 ShareGPT-4V 나 이제 아니면은 LVIS Instruction 4V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는 MSR VTT 그리고 웨이브캡스 등의 추가 모달리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코더 및 LLM을 동결하고 나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학습하는 게 대표적이고,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모듈들을 언프리즈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풋에 이미지가 있고 리스폰스에는 캡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대표적인 캡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고 인풋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에는 최종적인 아웃풋이 들어가는데, 이 해당 아웃풋은 이제 캡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캡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스케일의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고, HTML, Alt 텍스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 이 줄여서 CC라고 불리는 이 해당 논문의 주요 기여점은 결국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라는 점과 이를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품질 검증을 거쳤다라는 점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개요는 결국 10억 개 웹페이지를 필터링하고 텍스트 변환하고 330만 개의 최종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드 필터링을 거치고 2단계는 텍스트 베이스드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 품질에 대한 기준과 텍스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베이스 필터링, 또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 데이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ShareGPT-4V가 있는데, 결국 멀티모달 데이터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본 논문은 해당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보량의 격차는 결국 이미지는 풍부한 시각 정보가 있고, 텍스트 캡션은 좀 빈약한 정보, 빈약한 설명일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셋에는 사람이 작성한 매우 간결한 캡션,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주관성과 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품질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라바라는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해당 논문에서의 치명적 결함은 결국 GPT-4 기반의 데이터 증강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GPT-4는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정보만으로 캡션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이는 상상으로 제작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주 기여점은 시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즉 대규모 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고 또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데이터셋 구축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Share GPT-4v 데이터 컬렉션에서 이런 Powerful Image Captioner라고 해서 더 좋은, 더 상세한 캡션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4 비전에 랜드마크나 애니멀, 셀러브리티, 아트와 같은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들, 이미지들을 입력하게 되고 해당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캡션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e-trained Caption Generatio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런 Share 캡셔너를 직접 학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캡셔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도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데이터셋 구축,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된 캡션 데이터를 보면 코코나 블리비나 라바 1.5 1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캡션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는 잘못된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쉐어 GPT-4V에서는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 구축과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인데 결국에 LLM을 인스트럭션으로 미세 조정해서 이 새로운 작업과 도메인의 일반화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셋 구축에는 결국 인스트럭션과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이를 이제 휴먼이 직접 하는 것과 또는 API 콜렉션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일부분만 API 콜렉션해서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인스트럭션 튜닝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Visual Instruction Tuning 라바 논문이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LLM에 일반적인 시각 언어 이해 능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GPT-4를 활용해서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 자동 생성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로 LLM의 이미지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기여점으로는 데이터셋 자동 생성을 하였고 효율적인 학습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1단계는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 생성입니다. 데이터 생성 전략은 이때 당시에 GPT-4는 비주얼 인풋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만으로 데이터 생성을 하고자 했고 입력에는 캡션, 그리고 바운딩 박스에 대한 좌표값만 입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출력은 세 가지 타입의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는 conversation, 즉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상세한 이미지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추론이 필요한 질문과 답변, 좀 더 컴플렉스 리즈닝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 가지 출력 타입을 합한 158K의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런 컨텍스트 타입으로 캡션과 박스가 있는데 이 캡션 그리고 박스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이 박스의 코디네이트를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컨버세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 해당 시스템 메시지와 퓨샷 example을 통해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캡션과 바운딩 컨텍스트 타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테일드 디스크립션과 컴플렉스 리즈닝인 코드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디스크립션 데이터의 시스템 메시지는 제가 다음과 같이 복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디스크립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퓨샷 예시로 다음과 같이 인스트럭션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지시하고 그림에 맞는 사람이 직접 준비해 놓은 캡션 값이 페어되도록 예시로 주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디테일 디스크립션과 컴플렉스 리즈닝은 코드 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결국 컴플렉스 리즈닝의 시스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 sentence에 대한 describe same image와 observing을 이제 받을 것이다 라는 정보와 결국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좌표값에 대한 설명
x1, y1, x2, y2 순서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퀘스천과 컴플렉스 퀘스천을 기반으로 describing을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시스템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제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이전에 어떤 인스트럭션 리스트에서 실제로 샘플링에서 몇 가지를 뽑았던 퓨샷 example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winter, heavily snowfall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페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면 두 번째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인데, 이 모델의 구성은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 인코더와 같은 경우에는 클립 VIT 라지 14패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크나 7비와 13빌리언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바 논문에서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단순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의 멀티턴, 컨버세이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테이지 1에서는 이 피처 얼라이먼트로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은 고정된 상태에서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하였습니다. 이때 학습할 때는 CCM3M으로 195K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프로젝션 레이어를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활용해 이미지 디스크라이브를 좀 briefly 답변하도록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리스트를 아래에 있는 리스트를 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인스트럭션 랭귀지를 cc3m 이미지와 함께 LLM의 입력값으로 넣은 후에 출력 캡션 답변을 해당 이제 cc3m 텍스트 정답과 로스를 직접 계산하면서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엔드-투-엔드 파인 튜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인코더를 고정시켜 놓고 랭귀지 모델과 프로젝션 레이어를 학습하였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학습을 했는데, 멀티모델 챗봇 데이터셋 158K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것과 사이언스 QA 21K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사이언스 QA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모델 챗봇은 기존에 이제 GPT-4로 데이터셋 구축했던 158개의 데이터셋입니다. 네, 학습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놓았고,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방식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능 비교로는 80K의 이미지만 활용했음에도 멀티모델 GPT-4와 유사한 추론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이언스 QA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인풋에 대한 example인데, 이런 좀 괴상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라바가 훨씬 더 정확한 캡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즉 이미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앙상블 전략으로 GPT-4와 라바의 조합으로 성능 향상을 하였는데, 즉 GPT-4가 오답을 출력할 시에 라바의 답변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라바와 GPT-4가 모두 오답일 경우에는 다시 GPT 저지를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해당 방법론들에 대한 앙상블을 활용해서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이런 명시적인 정보를 잘 인식하지만 확장성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왼쪽에 이런 식당의 이름은 이런 광범위한 지식과 다국어 능력이 필요하고, 사이드 메뉴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모델이 인터넷에서 관련 다중 모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의 정확한 브랜드를 인식하려면 모델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고 광범위한 어떤 지식 범위를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LLM이 툴콜링과 같이 조금 더 확장된 에이전트로서의 확장성은 덜했기 때문에 어떤 LLM 자체에 대한 지식 범위에 대한 보유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았고,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툴콜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라바 논문에서의 4가지 파인딩으로는 결국 비전 피처 레이어, 그리고 답변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의 중요성과 모델 스케일입니다. 비전 피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프리 라스트 레이어로 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클립의 비전 인코더가 24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이제 마지막 블럭에서 추출된 이미지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블럭 직전의 레이어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더라 라고 하는 파인딩이고, 결국에 이제 레스트 레이어가 너무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가 손실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즈닝을 먼저 그러니까 리즈닝 퍼스트로 학습하냐 또는 앤서 퍼스트로 학습을 하냐인데, 결국에 리즈닝 퍼스트로 학습을 할 경우에는 빠른 수렴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앤서 퍼스트로 할 때는 느린 수렴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성능은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의 중요성인데, 결국에 이런 프로젝터를 학습하는 프리트레이닝을 생략할 시에는 5.11% 성능 저하가 이루어졌고, 이런 피처 얼라이먼트의 단계 필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의 스케일인데, 13빌리언이 여전히 17빌리언보다 1.08%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얼라이먼트 튜닝에 이제 Reinforced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RLHF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인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AI 모델의 출력을 인간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단계는 SFT, 즉 Supervised Fine Tuning과 Reward 모델, 그리고 Reinforced Learning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FT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야 하고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즉 보상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서 휴먼 레이블러가 이제 결국에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에 대한 보상 모델은 인간의 선호도를 학습해서 각 출력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학습된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얼라이먼트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학습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방식으로 해서 사전 학습 모델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L과 보상 학습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얼라이먼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FT, 그리고 보상 모델 학습, 그리고 최종적인 reinforcement learning의 방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된 RLHF 방법으로는 DPO와 KTO가 있습니다. DPO는 RLHF의 복잡성을 줄여서 보상 모델 없이 인간의 선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이고, KTO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선호 데이터와 출력 간의 비교 데이터 없이 성공과 실패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이 여러 응답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리스폰스 1과 2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이렇게 선호도를 매겨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지 않고 소수의 파라미터만 학습하여 특정 작업에 모델을 적응시키는 기법으로 PFT가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결국에 LLM의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므로 전체 파라미터 튜닝 비용이 매우 높고, 또 효율적인 튜닝은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주요 기법은 어댑터 튜닝,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어댑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풋에서 블럭 안에서 어댑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이어 인풋에 프리픽스를 더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은 애초에 입력할 때 인풋에 러너블 프롬프트를 붙여서 입력하는 방식이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은 각각의 이제 블럭 내부에서 거쳐갈 때 추가적으로 학습 가능한 웨이트를 로우 랭크 방식으로 삽입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이 있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은 작업 설명과 예제를 포함해서 모델이 작업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COT,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선형적인 구조로 구성이 돼서 한 단계의 추론이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순차적인 흐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진 리즈닝 방식으로는 Tree Structured Reasoning, TOT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Graph Structure Reasoning이라고 해서 GOT 방식도 있는데, 이는 좀 더 추론 과정을 그래프 구조로 확장하고 노드는 중간 사고를, 간선은 상호 간의 의존성을 나타내면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